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안전한 자리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바로 최근 미국 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파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8년 경제 위기처럼 시스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의 금양이나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을 하던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만 못 사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미국 증시 확인을 하고 연준에서 말하는 그런 발언 내용이나 미국 뉴스까지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걸 알고부터는 실시간으로 이제 미국 주식 아니 미국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이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유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고요.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할 내용을 참고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의견 자체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수 예측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건 돈 버는 것보다 수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도 테마의 위치, 두 번째는 미국 은행 파산과 미국의 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코스닥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총 3개의 큰 테마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AI 테마가, 두 번째 2차전지 테마, 세 번째 로봇 테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AI 테마가 지수를 상승을 시키다. 그 뒤에는 2차전지 테마가 지수를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중간중간 같이 로봇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 세 개의 테마가 코스닥의 지수를 이제 견인했습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를 보면 확실히 움직임 자체 코스닥에 비해서 상승을 한 것이 적고 그다음에 하락을 할 때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하락이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오냐? 코스피는 주도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주도 테마가 있었던 코스닥에 비해 상승률이 떨어지고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주도 테마가 있어야 증시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잠깐 보면 여기 보고 계신 화면이 거래대금 상위창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스크롤을 한 다음에 등락률을 누르면은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상승을 했냐? 일단 강원 에너지, 리튬 테마고요. 리튬 테마는 결국에는 2차전지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양도 같이 상승을 했고 또 하나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이수화학도 대보 마그네틱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 구간에서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도하는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테마가 상승을 하는 날 좀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특이했냐? 일단 코스닥 지수와 거래대금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이 지수 위치를 보면 최근에 이 주도하는 테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 개의 테마 중에서 한 테마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수가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에 세 개의 테마가 같이 상승을 했지만 잘 보시면 갭 상승을 한 뒤에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분봉으로 봤을 갭 상승 후에 지수가 이렇게 서서히 종가상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의 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했던 종목이 500개, 하락했던 종목이 950개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늘 2차전지 테마나 AI, 로봇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이 코스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밑으로 막아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테마 종목들은 하락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지수를 지켰던 주도 테마들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일단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이 처음 상승하기 전에 3만원이었습니다. 이 3만원이었던 종목이 4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13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대장인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 바닥권이 2,500원이었던 종목이 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4, 5배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바닥권 대비해서 벌써 400에서 500% 넘는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도 테마의 현재 위치가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고점 구간이다라고 인식을 했고 오늘 보셨던 코스닥 이런 하락 종목의 수가 많으니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몇 개의 주도 테마만 상승을 시켜서 지수를 버티게 한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제 생각은 결국 지금의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주도 테마들이 주가를 한 번 더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때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바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는 더 이상 죽은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주면서 결국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이런 올리는 구간에서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현재 주도 테마 AI 종목, 2차 전지 종목, 로봇 종목들이 현재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수익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근데 이런 바닥권에서야 낙관적으로 보면서 길게 들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 대비해서 4배, 5배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여기서부터 그래 얘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꿈에 그리는 낙관적인 태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상승이 나와주면은 수익이 내겠지만 반대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는 그런 순간에는 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좀 이따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은행 파산과 미국의 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리고 CS가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뱅크런 사태의 큰 배경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SVB는 채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었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니 은행에 대한 그런 부실성과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예금을 이제 인출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이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은행이 파산 위기까지 겪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액 이상을 한 25만 달러를 제한 없이 다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다시 시장에 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연준이 해왔던 행동을 보면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이유 자체는 코로나 때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었던 겁니다. 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 이 물건의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승한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은 1920년 경제 대공황 이런 걸 보면 물건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폐를 땔감으로 쓰는 그런 사진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돈 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 대형은행에서 이 제목과 같이 미국 대형은행에서 FRB,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자금 수여를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뱅크런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들의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거고요. CS라고 불리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도 UBS라는 스위스 1위 은행이 인수를 하면서 파산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미국 대형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동 자체는 저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FED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재작년이나 작년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지는 상황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더 이상 잡히지 않자 0.5%의 빅 스텝을 넘어 0.75%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버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자체가 하락을 계속하게 되었죠. 지금 같은 미국의 은행이 이제 뱅크런 사태나 파산을 하는 이유 자체도 미리 했어야 할 금리 인상을 하지 않다가 앞닥쳐 오니까 금리 인상을 했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더 이상 다른 은행들이 파산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자금 수여를 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원 속에서 또 다른 은행이 파산이 된다고 했을 때 더 큰 파장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3월 21일, 22일 FOMC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일 날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금리 결정에 현재 은행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는 못 올린다 하면서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증시가 금리 동결하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이 지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뿐이지 예측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서 말했던 주도 테마의 현재 위치가 너무 고점이고 요즘 미국 은행 문제들을 봤을 때 오늘 이런 에코프로도 상승을 하고 뭐 강원 에너지도 상승하고
상승하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상승하고 뭐 이런 2차전지 종목들 다 상승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제가 보는 입장은 빨리 상승을 시켜가지고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물량을, 그러니까 매수하는 그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빨리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 자체는 이제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0.25% 금리 인상을 하냐 또는 금리 동결이냐라고 두 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는 총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바닥권에서 1차 상승한 종목이 눌릴 때까지 기다린다입니다. 일단 영상 순서 중에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에서 가장 안전한 저는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한 1차 상승이라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주봉으로 보게 되었고요. 이 상신 EDP라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이라 하면은 이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주가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 특정 구간에 왔을 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 뒤 다시 하락을 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를 이 박스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이 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냥 돈을 쓰는 겁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 상승을 하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 같지만 누군가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누군가 밑에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는 누군가 또 다른 이름으로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돈이 이 박스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지표는 밑에 보이시는 거래량이 그 지표인데요. 중간중간 이 박스권 안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 일반 개인들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보고 세력이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주가를 구간으로 잠깐 나눠서 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 밑에서는 그동안 세력이 샀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와서는 이 세력이 이제 파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가 파는 구간이고 밑에가 사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력이 이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박스권을 이 돌파한 종목이 이렇게 돌파를 한 뒤에 지수가 만약 아까 얘기했 중에 이 상태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처음 이 세력이 샀던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파는 구간에서 다시 사는 구간에 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세력이 다시 한번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을 저처럼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기를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30분봉 단타매매 이제 마스터방에서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지수 위치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단 그 보수적인 타점에서 매수를 차라리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수가 앞에 있는 전고점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일주일 정도는 이제 보수적인 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을 안 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매매를 안 한다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카톡방 내용과 동일한데, 저는 좀 시장이 불안하면 설마 이 종목이 매수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구간에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신 EDP라는 종목이 지금 24,000원인데 저는 이 종목을 한 16,000원 정도에서 그냥 기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서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면 이 종목도 이런 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종목을 밑에서 기다리고 여기까지 안 오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응 방법 두 번째고요. 지금 자리에서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현금을 보유해서 다음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타 매매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전에 이제 올려드린 30분봉 단타 매매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달아놓도록 할 건데요. 일봉에서 활용하는 거를 분봉에 대입을 해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매매한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19%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단타 매매로 꽤나 좋은 수익을 냈었고, 이수화학이라는 종목도 결국 이 앞 구간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바닥스타 카페 이제 회원님들 같이 이제 매매를 또 했던 그런 내용들이 꽤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30분봉 단타 매매하기가 그렇다면 당일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분봉을 대입을 해서 이제 상승 후에 떨어질 때 매수하는 식으로 당일 단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이제
당일 단타 같은 경우 다음날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미국 증시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떨어지더라도 당일에 벌써 팔았기 때문에 차라리 당일 단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고점을 돌파한 1차 상승 종목 하락하기를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 매수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혹시 1차 상승 돌파한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에서 손실을 안 나고 돈을 지키고 있으면은 기회는 꼭 옵니다. 세 번째, 단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당일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단타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영상 좀 제 의견이었을 뿐이고요. 뭐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댓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강의 영상도 많이 찍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